안녕하세요. 호산병원에서 상과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예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통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주치의와 함께 산모들이 8, 9개월 정도 아기를 잘 키웠는데 출산이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첫째를 낳을 때나 둘째를 낳을 때나 셋째를 낳을 때나 할 것 없이 매번 사실 출산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포가 되는 것은 출산을 할 때 아플까, 아프지 않을까, 아플 것이다가 가장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하늘이 노래져야 아기가 나온다. 아프지 않고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더욱더 겁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출산, 자연분만입니다. 무통분만이 있다고 하면 이 자연 출산을 할 때, 자연분만을 할 때의 통증에 대한 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통분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통증이 없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통증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견딜 만한 통증 이내로 범위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통분만은 무통이지만 일종의 마취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막 외에 마취를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경막이라고 하는 것은 척수를 싸고 있는 껍질, 튜브 같은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 바깥쪽에 있는 공간에 유도 관을 넣고 그 관을 통해서 진통제를 투약을 함으로써 통증을 조절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마취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 산모분들께서는 의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러한 마취약들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취제는 경막의 공간, 즉 산모의 혈류와 분리된 공간으로 진통제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태아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됩니다. 무통분만을 진행을 함으로써 분만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 있기는 하지만 주치의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통분만은 저희가 무통천국이다 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산모분들의 출산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충분히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이러한 무통분만을 하는 경우 모두 다 안 아플까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도 모두 다 약발 잘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7, 80%의 그런 성공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통분만을 통해서 통증의 부담을 확연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통분만, 경막외 카테터를 몸에 심는 것 자체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 즉 진통이 시작된 시점 또는 유도분만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시행을 할 수 있지만 약물이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사에 따라 의견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자궁 경부가 3, 4cm 정도 열렸을 때 경막의 마취를 시작을 해야 이러한 분만 과정의 지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에 따라서 자궁 경부가 3, 4cm 정도 열렸을 때 시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우리가 분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생겨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진통이 있는 상황에서라면 한두 시간 정도 분만이 지연될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상태에서 무통분만 약을 먼저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모가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약물 시작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산모분들이 무통분만을 시도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서 이러한 경막외로 카테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분들께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시술을 시행을 하실 수가 없고 산모분들 중에서 임신 전이나 혹은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생긴 혈소판 감소증 등의 출혈이 잘 되는 질환에 있는 그런 산모분들은 출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무통분만의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으십니다. 무통분만으로 결국 진통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통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분들 또한 무통분만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통분만에서 쓰는 약물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평소 상황에서 이런 마약성 진통제에 노출될 만한 상황은 수술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통분만 그런 진통제의 주입이 시작되고 난 뒤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들을 충분히 관찰을 하여 무통분만이 지속 여부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다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통분만이 어려운 경우는 경산모, 즉 둘째 이상의 분만을 출산을 할 때 분만 속도가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서 병원에 왔는데 이미 한두 시간 이내에 분만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무통분만을 충분히 누리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무통분만의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은 산모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무통분만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통분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